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역시 떨리네요. 제가 매번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은데도 매번 이렇게 떨려서 걱정이 됩니다. 이 빨간부터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파티셔닝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티셔닝 제가 이번에 처음 공부해왔는데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어려웠냐면 지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우는 거. 저는 그냥 못 모르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드랍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를 해주시고 저는 파티션의 종류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거의 막바지죠?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티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되게 많이 좋고 그렇지만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제를 찾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책을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참파들을 좀 많이 추가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라는 책을 좀 찾게 했습니다. 자, 파티션이 뭐냐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 사무실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파티션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가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책들을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것을, 저장이란다. 나눠서 이렇게 꼽아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티션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DB에서는 그 대상이 테이블과 인덱스가 되겠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에 대한 개념은 매우 큰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왜 안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파티션 단위로 백업이나 추가나 삭제나 변경이 가능하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파티션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DML도 가능하고 또 경합이나 부하가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전체에 대한 부하냐 아니면 나눠서 부하를 거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파티션의 유형은 우리 교재에는 레인지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리스트 파티셔닝, 그리고 컴파지 파티셔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나와 있고 이제 SQL 서버는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지 이상에서는 뭐였더라? 레퍼런스 파티셔닝과 하나 제가 잊어먹었네요. 하나 또 있는데 인터벌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인터벌 파티셔닝.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서는 빼놓고 있으면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제 자료만 만들어서 나눴고 여러분이 예제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티션 킥값의 범위로 우리가 분할한다 그런 내용이죠. 범위. 그래서 레인지 파티셔닝입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많이 쓴다는 거죠. 주로 날짜 칼럼을 기준으로서 파티션을 한다. 요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파티션을 여러 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요 파티션에는 요 날짜 이하의 것들, 요 파티션에는 요 날짜 이하의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해서 저장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톰 아저씨가 쓰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오라클 아키텍처라는 책에 나온 예제 및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서트문은 똑같이 그냥 인서트문임에도 불구하고 저장될 때 그 테이블에 만들어진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예제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제 자료는 제가 이렇게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드릴 거고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OEL 5.8에다가 11지 알트 엔터프라이즈를 설치를 해놨고요. 거기서 샘플 스키마 설치했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이 예제를 충분히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혹시 설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이트 보시면 간략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우리가 레인지 파티션부터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파티셔닝 실습이죠.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레인지 키 컬럼이라는 필드와 데이터라는 필드를 만들고 그때 파티션을 하는데 레인지로 파티션한다. 그래서 그 키 컬럼이 레인지 파티션하는 그 주 컬럼이 요걸로 하겠다. 그래서 파티션을 파트 1, 2로 나눠서 범위를 이렇게 잡겠다. 요거보다 작은 값, 요거보다 작은 값. 그렇죠? 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여기다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죠. 테이블 만들었고요. 자, 인서트를 제가 한 몇 개 해볼게요. 한 4개 정도, 4개 행 정도를 이렇게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맞죠? 네, 조회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조회해볼게요. 먼저 이걸 복사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4개의 행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파티션별로 나눠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티션을 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혹시 뒤에 글씨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파티션 나눠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파티션별 나눠서 조회가 가능하더라. 설명입니다. 근데 파티션 테이블 구성할 때 키컬럼, 범위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들을 인서트를 할 때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범위 어떻게 되냐면 2010년 1월 1일보다 작은 값, 2011년 1월 1일보다 작은 값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인서트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죠. 네, 에러가 납니다. 자, 근데 이러면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우리가 범위를 나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11G부터 이제 적용이 된 인터벌 파티션이 그런 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테이블을 먼저 지울게요. 지우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할 때 파트 하나를 더 만들어 두어서 맥스 밸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값들은 이 파티션에다가 넣으면 된다 이런 거죠. 복사해서 다시 한번 테이블을 만들고요. 다시 인서트를 할 때 아까 그 4개의 동일한 행과 그 외에 범위가 넘어가는 행들도 같이 한번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서트가 잘 되죠. 조회를 하면 마찬가지로 잘 나오겠죠. 네, 6개 행이 인서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네요. 그래서 레인지 파티션이 우리가 실습까지 한번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쉽죠, 여러분? 다음으로는 해시 파티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시 파티셔닝은 파티션 키 값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고 거기서 반환된 값으로 파티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 파티션에서는 우리가 넣고 싶은 한 파티션에다가 넣고 싶은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할당할 수 있었는데 해시 파티셔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해시 값으로 자기가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의 DBMS가 관리되는 대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데이터가 어느 파티션에 있는지는 조회를 해봐야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모든 파티션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DBMS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각 로우의 저장 위치를 예측이 불가능하다. 파티션 K의 데이터 분포가 고른 칼럼이어야 효과적이다. 뭐 해시 파티션, 우리가 해시 조인 할 때도 생각을 해봤던 얘기지만 파티션 키 컬럼의 데이터가 분포가 고를수록 좋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고 병렬 처리 시 성능 효과의 극대화, DML 경합 분산 효과죠. 이건 제가 사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냥 텍스트가 있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파티션의 수가 2의 배수로 생성을 해야 고르게 분산 효과가 되더라 하고 오라클사에서 연구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예제가 있는데 이렇게 인서트를 2개의 행을 인서트를 하면 각각 알아서 자기가 파티션별로 나눠서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저장을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보죠. 해시 파티션 필수. 그 테이블 하나 해시 파티션을 만듭니다.
테이블을 해시키 컬럼과 데이터라는 컬럼을 만들고 그때 해시 파티션이라고 명기를 하고 그때 키 컬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고요. 이때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파티션에 파티션이 저장될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생성을 할게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서트를 한 2문장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2개의 행위 인서트가 되었고요. 자, 이거 나눠서 들어간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티션 1에 있는 것을 조회해보고 파티션 2에 있는 것을 조회해보고 해서 같이 한번 리니어 롤로 묶어서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P1과 P2에 고르게 나눠져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티션을 지금은 2개를 생성했었죠. 파티션을 2개를 나눠서 생성했는데 우리가 2개, 뭐 4개, 8개 이렇게 생성할 수 있지만 뭐 6개, 5개로 나눠서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데이터가 고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그 예제입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 우리가 프로시저를 돌려서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시저 먼저 돌릴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붙이고 프로시저 만들고요. 이제 이 프로시저는 뭐냐면 인수를 전달해서 인파라미 이제 PLSQL 우리 했었나요? 네. 자, 인파라미터로 이제 그 파라미터 전달을 해서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그 SQL문을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테이블이 테이블이 만약에 있으면 드랍을 하고 없으면 널 처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죠. 오른더 오브젝트라는 뷰를 통해서 테이블 이렇게 만들고요. 반복을 해서 반복을 하면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테이블 T를 만들었죠. 그죠? T를 만들어서 이 T 테이블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컷을 담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시게 될 텐데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그 분포를 별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아니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파티션별로 별로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 파티션에는 이만큼의 행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 행수가 이 정도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현시키면 되는 거죠. 이제 SQL 플러스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바인드 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이 변수에서 출력되는 값이 프린트 되도록 하는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방금 생성한 프로시저를 돌리는 내용이죠. 한번 해볼게요.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문제를 4개를 던져서 파티션을 4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생성하는데 이제 테이블을 지우고 생성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파티션에는 이만큼 행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죠. 이거를 5개를 놓을까요? 5개. 이해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테이블 들어가고 자기가 생성한 다음에 셀렉트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몰리죠. 가운데로 몰리죠. 6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는 2의 제가 2의 배수라고 말씀드렸는데 2의 n승되죠. n승계. 2, 4, 8,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요. 8 한번 해볼게요. 2의 n승계인 8 했을 때는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